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2의 윤보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핫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터키의 리라화 급락으로 인한 터키 금융시장 불안감이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시장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환율 역시도 조금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1,130원 위로 훌쩍 뛰어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25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750선으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오늘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과 또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전해오면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등 다양한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0개의 종목 가운데 9개의 종목 정도가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될 정도로 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터키 사태까지 우리 시장에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조금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8월 들어와서 계속해서 횡보만을 거듭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방향성이 잡혔을 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아마 갈망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8월 셋째 주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주말 사이에 맞았던 정확히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때 나온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 터키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금된 목사의 어떤 이 반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터키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터키산 철강 제품 등 관세를 2배로 더 올려버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해당 국가 터키의 리라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 터키 리라화의 시세가 곧 한 7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터키 우리랑 되게 멉니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얼마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떤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그 나라는 아닌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김치 국물을 미리 좀 퍼마시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달러 대비 어떤 자국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터키 경제는 대위기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터키에다가 한 10억 원짜리 집을 만약에 사놨으면은 그 집이 지금 3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떤 경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터키에서는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좀 상황이 악화되고 터키뿐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어떤 신흥국가라도 미국이 즉 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 거의 없애다시피 그냥 경기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1.5%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7%나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종합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1.5% 급락으로 인해서 사상 연중 최저점을 다시 한번 좀 경신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 최저점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달 기록했던 이 최저점, 연중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만큼 한 2, 3주 정도 꾸역꾸역 위로 올려놨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단 하루 만에 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터키라는 부분 아까 제가 이 구제금융 신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정도 우리나라 시장 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거의 2% 가까이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유럽 증시도 대략 1% 미만 모조리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은 아시아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한 거는 일단 유럽보다 먼저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간에 걸쳐서 나눠서 빠질 것을
주식을 단 오늘 하루 만에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추가 급락에 대한 걱정을 너무 심각하게 하시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그간의 어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악재까지도 지수 하락으로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관적으로 현금화를 하는 전략은 옳지가 않죠. 지금 현금보다 어쨌든 간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현금화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꽉 들고 당분간 상황을 일단 관망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려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무리하게 현금화하시기보다는 일단 시장 지켜보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색기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평화산업이에요. 평화산업 현대차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수소차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 뭐 장이 좀 멀쩡했으면은 상승폭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뭐 다 토해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급등주 검색식에서는 이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뭐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뭐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약 2조 원대의 어떤 예산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 하지만 그동안의 시장 흐름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어떤 호재들이 있다고 해도 전체 시장의 어떤 악재, 우리가 보통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 부분 때문에 개별 기업의 호재가 전혀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장인데 오랜만에 사실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게 되면 뭐 6월 말 7월 초에 잠깐 반짝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지는 못했지만 바닥권에서 그래도 순식간에 60% 이상의 좀 강력한 상승 파동 이후에 쭉 흘러내리던 주가가 하락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를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바꿔 말하게 되면 실망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 종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사그라든 겁니다. 이 급등한 당시에 비해서는 그런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꿈틀하긴 했지만 뭐 종가까지 그 가격을 지켜주지는 못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1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실 평화산업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거래소만 하더라도 사실 낙폭은 1.5%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매수세가 장중에 몰렸기 때문에 뭐 단기 자금이 됐든 아니면은 나중에 주가가 추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온 어떤 선침의 물량이 됐던 간에 이런 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일단 우리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급등주 검색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단기 매매 관점에서 종목이 좀 포착이 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오늘 같은 장에서 나온 종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요 올라간 종목 다 합쳐봤자 뭐 200개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 정도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급등주 포착기에 걸린 것들 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지난 거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장에서 급등 나왔다는 거 잠깐 관심 갖고 세 종목 관심 갖고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추가시켜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산업 오늘 시장만 좋았더라도 조금 상승세를 유지해 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하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액트입니다. 눌림목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액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네, 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반납된 게 아쉽기는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그 상승의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이후로 뭐 무역 전쟁이니 뭐 환율 전쟁이니 등등 하는 얘기들 때문에 어떤 일주일 이상의 어떤 추세조차
추세조차도 일주일 이상의 상승 추세조차도 보이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일주일 넘게 어떤 양봉이 찍힌다, 플러스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즉 바닥에서의 지지선에서의 매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원이라고 하는 이 액트의 가격대는 올해 들어서 쭉 놓고 보면 계속해서 이 종목은 2,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 말은 뭐냐? 지금 저번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이 액트란 종목,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남북경협주, 물려있는 남북경협주라든가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겁니다. 2,000원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라면 항상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언제나 지지를 받아왔다라는 자리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언제입니까? 지금 7월 한 18일, 19일부터 바닥을 다져놓고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동안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가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15%, 지금 같은 장에서 15%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눌리지 않고 오늘 재차 장중에 10% 이상의 역시 좀 급등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등주 검색기에 연이어서 지금 그래도 쉬지 않고 하루에 정말 오늘 같은 이렇게 속된 말로 박살나고 있는 장에서도 지금 한 4종목 정도가 여기서 포착 된 거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몇 개 안 나왔습니다. 몇 개 안 나왔는데 이런 장에서 몇 개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어떤 값어치는 단기 매매로서의 어떤 끝나는 값어치 그 이상의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여라도 이 종목이 좀 횡보를 한다거나 심지어 약간 눌리는 그런 자리들은 우리가 스윙이라든가 중장기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하지만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종목 액트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 삼성이 바이오 쪽을 육성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영인 프론티어에 대한 기대감들은 오늘 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역시 주가 상승으로 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개의 종목에 비해서 이 영인 프론티어는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빠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 불안한데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더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장중에 지금 하락세, 즉 상승폭을 반납하는 형태가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매수세가 다시 몰려들면서 윗골이 없는 종가 고가로 이 캔들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윗골이가 전혀 달려 있지 않은 종가 고가로서 마무리가 된 거죠.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굉장히 느리게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완만하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어떤 시장이 정상 국면이었다면이라는 단서를 계속 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앞서 삼성바이오의 어떤 육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항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바이오 그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꺾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엔 또 모건 스탠리가 그 난리를 치더니만은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이 셀트리온 목표가를 지금 주가의 절반 정도로 터무니없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전체를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식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잘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도 오늘 5% 이상 급락한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를 반납했다가 도로 다시 다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코스닥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가 급락을 하면서 연중 최저점 바로 위입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지수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색식에 걸려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영인 프론티어처럼 이렇게 종가에서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치켜들면서 끝난 이런 종목들 관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어요. 즉 장중에 쭉 초반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내려앉아 버린 이런 종목 업종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남북경협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오늘 이 검색식에 하나도 포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거였으니까. 남북경협주들이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자리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매수 맥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이 강의 방송과 그리고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남북경주 사실 제가 3, 4월 달에 여기 이데일리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어지는 강의와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인 프론티어까지 3개 종목들 만나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화면 제일 윗부분에 있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꼭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크릿 노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예,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빼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남북경협주가 오전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잘 가다가 장 끝나기 직전 막판에 모조리 다 하락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주제는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들춰내고 있는 남북경협주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올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설명해드리는 시간.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셔서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었죠, 오늘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사실 오르면서 출발해야 그나마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월요일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는 연중 최저점으로 떨어지면서 15개월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3.7%라는 하루에 3.7% 급락했기 때문에
뭐 올라간 종목이 사실상 거의 없다. 빠진 종목들도 어지간해서는 한 5, 6%씩은 다 빠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장인데 기존에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충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데 정말 오늘 시장에서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오전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 그나마 플러스로 가고 있던 게 바로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그나마 오전장에는 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쭉쭉 나오고 하면서 역시 이런 이제 남북 경협주의 재료는 아직 살아는 있구나. 불씨라는 것이 살아는 있구나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고 아마 그리고 오전장에 다른 거 다 빠지고 있는데 남북경협주가 상승을 하니까 그래도 역시 남은 건 남북경협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남북경협주를 오늘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어떤 놀라운 이런 하락을 좀 직접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무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다고 평소에도 많이 알고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뭐 남북 경협주가 다시 뭐 예전처럼 쭉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다시 갈까 말까 하던 상황에서 오늘 쭉 튀다가 다시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재료가 있어야 도대체 이 남북경협주는 다시 원래 자리, 저 위에 지금 막 반토막 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들이 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경협주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뭐 가장 큰 테마라고 한다면 즉 시장에서 올해 시장은 이게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경협주밖에 없어요. 남북경협주 말고는 사실 뭐 이거 2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뭐 둘이 뭐 제가 윗분들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네요. 뭐 껴안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이런 분위기만. 그리고 게다가 이 남북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면서 뒤늦게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물론 저 때가 고점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나마 올해 좀 올라갔던 게 움직였던 게 남북경협주밖에 없다. 제약바이오는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시장을 주도하다가 올해 1, 2월을 끝으로 해서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남북경협주가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그 남북경협주가 흘러내려간 이후에 그걸 받는 주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바톤이라고 하는 게 뭐 IT에서 제약바이오로 제약바이오에서 남북경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업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업종을 잡아서 바닥에서부터 2배, 3배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남북경협주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저만큼의 어떤 파급력을 가진 업종이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 이 남북관계 개선과 이 북미관계의 어떤 진전 이것이 2018년도 들어서 최대 어떤 증시의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지금 벌써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까지 오는 동안에 저 이후로 없어요. 저 이후로부터 없어서 오늘 저것의 어떤 약간 과거랄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뭘로 잡았냐면은 다음 화면에서 한번 제목을 굳이 지어본다면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가 비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냉철하게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 방송은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3월 그리고 4월에 이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신들의 전쟁이라는 방송을 할 때 뭐 당시 자연과 환경이라든가 뭐 코아스, 한일시멘트, 아시아 종묘 같은 그런 수많은 남북 경협주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 4월달 특히 4월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3, 4월에 남북 경협주를 제시해드리고 그 종목들의 남북 경협주의 고점 시세가 5월 그리고 6월에 차례로 찍힌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이 남북 경협주는 5월과 6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노릴 수 있을지 전고점을 넘어갈지 아니면 전고점 밑에서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지금 사야 될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될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 사실 예전에는 이 남북 경협주 그만큼 3, 4월 달에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수익을 봤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시를 해드리는 것도 제가 제일 정확하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잠깐 되돌려서 그러면 일단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대략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만 이 앞으로의 상황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잠시 2018년 1월로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요즘엔 얼굴 통 안 나옵니다. 이분 이 연초 해바뀌었을 때, 이 달력 넘겼을 때는 뭐 뉴스 틀었다면 뭐 계속 나오는 분이었는데 바로 이 현송월 단장이죠. 당시에 우리나라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공연단 우리나라 내려서 공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연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남북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듯한 인물로서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인물입니다. porque 요거 제가 여기 아까 이데일리 그거 찾아보니까 1월 21일이었나? 예, 그때 나온 기사 화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장충체육관과 이쪽에 점검을 갔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 분위기 나오니까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의 터키 사태가 글로벌 증시의 급락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게 터키가 터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딴 데 더 쳐질 수도 있고 지금 터키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항상 김칫국을 마신다고 말씀드렸죠. 요 조그만 악재가 있어도 이만한 더 큰 악재가 뒤에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반대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만큼의 어떤 재료가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큰 호재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약간 나쁘게 말하면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호들갑 내지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주식을 움직이는 가장 큰 재료가 됩니다. 눈에 보일 때보다 아직 눈에 보이기 전에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의 주가는 1월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남북경협주, 가장 우리가 어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 반대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거나 뭐 나쁜 짓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거 뭡니까? 바로 개성공단 관련주죠. 개성공단. 하나 개성공단 이거는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이제 북한의 어떤 제재 조치로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개성공단 입점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 그때 이후로 당연히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했었겠죠. 어떻게 가동이 중단돼 있고 물론 지금도 아직 뭐 중단은 돼 있습니다만 이 중단이 돼 있는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저 현송월 단장이 그냥 오고 갑자기 북한이 뭐 응원단을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을 한다고 하고 뭐 남북 합기는 단일팀이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이 될 수 있겠다. 수많은 남북경협주가 여러분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가. 정말 다양한 어떤 범죄, 뭐 철도 있죠, 가스관 있죠, 뭐 이 조림 사업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나 쉽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월 지나서 2월 초부터 급격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 주가, 이 소금 만드는 회사죠. 아시다시피. 이 소금 만드는 회사로 남북경협주로 들어가 있는, 편입이 되어 있는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1월 달 저점, 1월 저점에서 고점까지 4월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무려 주가가 3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4배 넘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 굉장한 엄청난 이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남북 정상 있었지만 시기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북미 회담까지 한다고 얘기하니까 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이 주가가 4배 이상 수익률, 상승률로 치면 350%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좋은 사람들, 이 개성공단 관련주로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좋은 사람들이란 종목이 고점을 기록한 시점이 언젠지, 즉 이번 상승 파동이 이번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 좋은 사람들이 최고점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일단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보면 언제입니까? 저게 날짜가 4월 10... 날짜 안 적어놨네. 예,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4월 이게 24일이네.
21일. 예, 저때가 최고점인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남북 정상회담이 이르기 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의 실적 개선 이런 수많은 밑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 이게 좋은 사람들의 주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언제냐? 남북 정상회담 전이에요. 아직 개성공단 가동도 안 했습니다. 아직 가동도 재가동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쉽게 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개성공단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어떻게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기록한 날짜를 잘 보면.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갔지만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지금도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도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도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이전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희한하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뭐 악수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참 좋은 시간을 갖고 좋은 얘기가 오가면 그러고 나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보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막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하고 나서 주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개성공단이 처음으로 올라가고 개성공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송전 관련주. 왜냐하면 개성공단 어차피 전기는 북한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 공급 이런 것 때문에 송전주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한 이 재룡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재룡전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주가 3배 이상 올라갑니다. 3배 이상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좋은 재룡전기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추고 즉 올라가기만 계속 올라갑니다. 마치 통일이 될 것처럼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하락으로 되돌아간 시점이 언제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추가로 뭐 더, 이제 회담까지 했으니까는 더 가겠구나. 올라간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주가는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가만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남북경협주가 사실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2월 달부터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 방송 다른 방송에서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앞서가는 매매,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미리 종목을 사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은 처음에 하면은 개성공단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한술 더 떠서 뭘 봤냐. 자, 바로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당시 방송에 나가서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당시 제가 이거 방송 제 얼굴 맞습니다. 지금이 좀 살이 빠져서 나아지긴 했는데 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저기 왼쪽 보면은 뭐 쌀 뭐 퍼주고 뭐 이렇게 비료 퍼주고 이런 그림도 있고요. 자 오른쪽 저기 사진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저기 한글로 뭐라고 적어놨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당시에 제가 2월 22일에 TV 나가서 방송했던 건데 저 때부터도 저는 철도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저 때까지 철도 관련주, 뭐 대오AL, 대아TI, 현대로템, 푸른기술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바닥에 머물러 있었지만 개성공단이 올라가고 송전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철도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철도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번에 있었던 2018년에 있었던 이 남북경협주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세게 올라간 것이 바로 철도 관련주죠. 철도 관련주. 자, 다음 화면에 제가 당시에 제가 2월 22일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로 대오AL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철도 관련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철도 관련주로서 이미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완전 죽어 있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개성공단이라든가 대북송전보다는 당연히 어차피 이쪽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철도 관련주를 미리 잡아놨을 때 먼저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면서 더 기다리는 시간은 줄어들고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대우AEL 제가 2월 22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제가 당시 사라고 말씀드렸던 1,195원 매수가에서 정확히 651%, 그러니까 주가가 7배 넘게 올라간 거죠. 651%의 주가 상승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제공을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대우AEL인데 철도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철도.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진행하다가 뭐 개성공단 말씀드렸죠. 그리고 송전주 말씀드렸죠. 철도.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죠. 뭐 조림 사업에서 뭐 아시아 종묘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시멘트 레미코, 한일 시멘트, 무슨 뭐 서산 뭐 이런 사료 관련주까지 정말 다양한 남북 경협주가 올해 우리나라 이 중반기의 어떤 지수를 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왜 철도가 사실 가장 많이 올랐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제가 2월부터 2, 3, 4월 3개월 저는 5월부터 여러분들한테 5월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남북경협주 사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5월 왜? 5월은 정작 이미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도 지났고 이미 이 남북경협주의 어떤 상승의 힘이 닿을 대로 닿았고 이미 기대감이 여기까지가 있었던 즉 남북경협주의 이 5월 고점은 마치 남북 통일이 전제된 것만 같은 그 정도의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5월부터는 비싸서 여러분들한테 남북경협주 사란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부터 3월, 4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시청자 그리고 따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급했던 추천했던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쭉 되짚어 봤더니 이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한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려서 왔었는데 DK라 가스관 관련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남북경협주 가스관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DK락이 당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14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주도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었죠. 자, S트래픽이라는 종목도 8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철도, 자 철로만 깔 수 없기 때문에 시멘트 들이부어야죠. 철도를 깔려면. 자, 시멘트 각종 토목공사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빠짐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바로 시멘트죠. 자, 한일 시멘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3월 30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80% 넘는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송전주 빼놓을 수 없죠. 세명전기는 98%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의 길목을 제가 잡아드린 거. 이거는요. 주가의 상승,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가의 상승률이 아니고 제가 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간 자리, 즉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의 크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종목이 올랐다는 얘기, 단순하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즉 제 판단 기준에서의 매수 맥점, 그 매수 맥점대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뭐 TV 방송이나 혹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매수한 매수 맥점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간지를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올라간 걸 꼭대기에서 잡아봤자 20%, 30%, 뭐 요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겠죠. 하지만 저는 올라가기 전에 많이 빠져 있을 때 이럴 때만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수익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난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말씀을 드리면 DMZ 평화공원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도 당시 80% 가까이 올랐고 뭐 코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파주에 땅이 있죠. 예, 파주에 공장 갖고 물류 창고 있습니다. 74% 올라갔고 서산 아시아 종묘 이렇게 레미콘이나 이 조림 사업 관련주까지 거의 전 남북 경협주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종목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항상 제가 드려왔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요. 이 남북 경협주가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세게 갈 것인가? 어떤 게? 지금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개성공단, 송전, 그다음 뭐 조림사업주 여러 것들이 있는데 지금 철도 관련주가 사실 파등이 나오게 났을 때 제일 세게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제일 많이 올라갔다가 제일 많이 빠진 게 바로 철도 관련주였죠.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단기 급등 시세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철도 관련주를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자 하나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것들 많은데 뭐 시멘트도 있고 토목 관련주도 있고 뭐 개성공단도 있고 있는데 왜 철도만 이렇게 유독 지금 많이 움직일까? 빠져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바로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자 여러분들 이 지도가 뭐냐면 이 TSR 저게 이제 그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웨이라고 해서요. 제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라고 부르나? 예, 아무튼 예,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저게 예, 철도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실무자 간의 어떤 회담이 나왔을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북한 철도상 혹은 뭐 철도 뭐 부상 뭐 이런 철도 관련 그 사람은 뭐 모임 있으면 맨날 나옵니다. 모임 있으면.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유럽 쪽에 유럽 방문했을 때 어느 나라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의회 연설을 할 때 자기가 태어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을 방문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즉 지금 이 남북경협주, 자 모든 것들은 기대감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하고 철도 뭐 연장 지금 하고 있나요? 공사 들어갔습니까?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 나왔습니까? 남북경협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떤 논의가 오갈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 높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유럽, 영국도 시작해서 쭉 이어졌기 때문에 요만큼만 더 이어지면은 서쪽에서 거의 동쪽 끝까지 이러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예 철도 하나로 이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서 이 철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올라갈 때도 세게 가지만 오늘처럼 실망 매물이 나올 때 별거 없었구나. 오늘 고위급에 했는데 별거 없구나. 실망 매물이 나올 때도 가장 강력하게 빠지는 것이 바로 철도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만 잘못된 자리에서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하루에 막 10%, 20% 하루 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 현실화 가능성 생각하면 사실 현실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지금 뭐 참고 삼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요 지금 그 빨간 색깔 쭉 돼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중간에 뭐 몽골 거쳐오는 데도 있고 저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선이 저기 영국 저기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밑에 보면 파란 색깔 줄이 있어요. 파란 색깔 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제가 일일이 저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뭐 수에즈 운하 저 지나가지고 쭉 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유럽과의 어떤 물류에 있어서 뱃길로 오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배가 빠릅니까? 기차가 빠릅니까? 당연히 기차가 빠르잖아요. 기차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배로 느리게 저 멀리 돌아올 저 시간에 기차로 가면은 어떤 유럽과 어떤 물류도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서 철도주지만 철도주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뭐 종목나이 뭐 이런 거 방송할 때 보면은 전부 다 그 남북경협주 손실 큰 거 보면 전부 다 철도예요. 막 현대, 롯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뭐 철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남북경협주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삼국지 보면은 조조가 그 닭갈비뼈 씹어 먹다가 계륵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갈 것 같아가지고 사자니 순식간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보고 있자니 재료만 터지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라도 뒤늦게라도 이거 사서 단기간에 뭐 30%, 50% 수익을 내고 싶은데 뭐가 늦은 것 같고 안 보고 있자니 자꾸 뭐 올라가고 굉장히 사람을 좀 약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 오늘 제가 그런 거 잡아드릴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자, 푸른 기술, 이 철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놈입니다. 이거 조정받았다가 조정 이미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주가 2배 다시 올라갔어요. 굉장히 잘 튀었는데 요거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저기 이틀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계속 잘 올라가다가 장막판에 도로 미끄러져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 추세선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박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잡으면 안 되죠. 저런 데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남북경협주 특히 가장 빨리 세게 움직이는 철도 관련주 어디서 잡을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남북경협주 철도 관련주의 급등 맥점 어떤 자리에서 샀을 때 가장 빨리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지는 3, 4월 달에 잔뜩 매매를 해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의 급등 맥점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과연 지금일지 아니면 조금만 더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손절 털고 나갈 때
이때 잡으면 되나? 그 정확한 남북경협주의 급등 매점 제가 히든 종목과 함께 종목 이름과 함께 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와 가격 전략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단 한 종목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푸른 기술이 여러분들 올라간 좀 두 배가 올랐는데 그 이상 갈 수 있는 이전 수준까지 갔을 때 약 3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2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히든 종목과 함께 그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전략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받아가셔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 다 날려버리고 수익으로 빠르게 계좌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저는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이어서 온라인 강의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 어떤 주제로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남북 경협주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3월, 4월, 2, 3, 4월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남북 경협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6월, 7월은 안 했습니다. 왜냐? 수익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도 돈 못 버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남북경협주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지금 잘 이런 가격 전략을 세워서 잘만 접근을 하면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예쁜 꽃이라든가 어떤 맛있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나 잡아 잡수세요라고 하고 이게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버려야 되고 가시 달리고 막 그런데 남북경협주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제거해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손실 없이 안전하게 급등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푸른 기술이 지금 2배가 올랐지만 200%대 주가 상승까지도 가능한 종목.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투자25시라고 검색하시면 맨 윗 상단에 이데일리 TV 투자25시라고 뜨는데요. 그 부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투자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정보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투자25시 2부가 이어집니다. 2부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